한 챕터에서 양자역학의 원리와 가설과 여러 가지 용어들을 이제 배웠다면 이제 실제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입자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입자에 대해서 병진운동과 진동운동과 회전운동의 운동 모션, 어떤 운동들이 실제로 허용되고 그때 에너지는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첫 시간으로 트랜슬레이셔널 모션, 한 입자의 트랜슬레이셔널 모션, 병진운동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순서는 우선 우리가 유명한 파티클리너 박스, 1차원 파티클리너 박스 문제를 먼저 풀고요. 그걸 2, 3차원으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터널링 이펙트라고 부르는 양자역학적인 효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거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인데 1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입니다. 즉 1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이고 좀 풀기 쉽게 하기 위해서 포텐셜은 없는 경우입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그런 카이네틱 에너지만 존재하는 입자의 병진 운동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우리가 외운 것처럼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dx제곱분의 d제곱 푸사이 더하기 원래 v 푸사이인데 지금 포텐셜은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 푸사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dx제곱분의 d제곱 푸사이 2푸사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만족시키는 해, 푸사이, 웨이브 펑션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걸 잘 보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가 dx제곱분의 d제곱이니까 푸사이를 두 번 미분하는 거예요. 두 번 미분한다고 하면 두 번 미분하는 게 나머지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h바의 제곱분의 2me 뭐 이런 꼴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냐면 웨이브 펑션, 만족하는 웨이브 펑션은 두 번 미분했을 때 그대로 존재하면서 앞에 상수가 붙을 건데 그대로 있으면서 앞에 상수, 두 번 미분했을 때 상수가 있는데 그 상수가 h바의 제곱도 양수고 제곱이니까 질량도 양수고 에너지도 양수니까 여기 전체가 양수죠. 양수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가 음수예요. 상수인 음수인 상수가 앞에 붙는 두 번 미분하는 거예요.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exponential ikx. 얘는 한 번 미분하면 ik가 한 번 나오고 밖으로 한 번 미분했을 때 또 한 번 미분하면 ik가 한 번 더 나오니까 i제곱 k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k제곱 exponential ikx 이런 꼴이 되잖아요. 두 번 미분했을 때. 얘가 원래 푸사이니까 원래 푸사이에 음수인 상수가 앞에 붙어있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일종의 해가 된다고요. 근데 얘가 해가 된다면 얘 앞에 뭐 상수가 붙은 것도 해가 되니까. 그래서 a exponential ikx도 얘의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해가 되고요. 또 exponential 마이너스 ikx 꼴도 해가 돼요. 왜냐면 얘도 두 번 미분하면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ik,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ik가 두 번 나오니까 얘도 역시 i제곱 k제곱 꼴이 앞에 붙어서 얘 때문에 마이너스 k제곱 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얘도 역시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하게 되고요. 따라서 어떤 상수가 붙는 b의 exponential 마이너스 ikx도 1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 exponential ikx 더하기 b exponential 마이너스 ikx 꼴이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일반적인 해가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또 다른 함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코사인 kx 이런 거 생각해볼까요? 코사인 kx다. 뭔진 모르지만 푸사이가 예를 들어 그럼 한 번 미분하면 k가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k 사인 kx죠. 한 번 더 미분하면 k가 한 번 더 나오니까 마이너스 k제곱 코사인 kx가 됩니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이렇게 되죠. 즉 두 번 미분했더니 원래 함수가 그대로 있으면서 앞에 마이너스 상수가 나왔어요. 따라서 코사인 kx도 해가 되고요. 또는 사인 kx도 해가 됩니다. 왜냐면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 kx고 k가 앞으로 나오죠. 한 번 더 미분하면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k제곱 사인 kx가 되니까 그대로 함수가 살아있으면서 마이너스 상수가 또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뭐도 해가 되냐면 얘도 해가 되지만 실제로 전체를 다 써라. 그럼 이렇게 써야 될까요? a의 exponential ikx 더하기 b의 exponential 마이너스 ikx 더하기 c의 코사인 kx
더하기 D의 sin kx. 일반해를 쓰라 하면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사실 다 쓰면. 이거 이외에는 마이너스 상수가 두 번 미분해서 앞으로 나오는 게 없거든요. 따라서 익스포넨셜 ik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 코사인 kx, 사인 kx 등등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해가 돼요. 그래서 일반해를 쓰라면 이거 다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다 쓰지는 않고 이렇게 쓰거나 또는 a의 sin kx 더하기 b의 코사인 kx를 쓰거나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둘 중에 하나만 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일러의 공식에 의해서 exponential ikx는 코사인 kx 더하기 i sin kx로 바꿀 수 있어서 코사인과 kx 사인 함수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exponential 마이너스 ikx는 또 마찬가지로 변환이 가능해요. 얘가 코사인 kx 마이너스 i sin kx니까요. 이런 식으로 exponential ikx와 exponential 마이너스 ikx는 서로 독립적이지만 얘네들은 코사인과 사인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개가 다 독립적이지 않아요. 즉 exponential ikx와 exponential 마이너스 ikx 두 개는 독립적이고 또는 코사인과 사인은 서로 바꿀 수 없어서 독립적이지만 코사인 kx와 사인 kx를 선형 결합한 것은 exponential ikx나 exponential 마이너스 ikx로 표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얘네들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얘네들하고 얘네들을 같이 쓰는 건 독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 네 개의 함수 중에서 두 개씩만 쓰는 게 서로 독립적인 해에 완벽한 해가 됩니다. 그냥 굳이 이런 식으로 네 개를 다 쓰는 건 중복이에요. 이렇게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애들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앞에 있는 두 개는 뒤에 있는 두 개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해는 익스포넨셜로 표시하거나 사인 코사인으로 표시하거나 이렇게 씁니다. 이게 하나의 해가 됩니다. 완벽한 제너럴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쓸 때는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풀 거예요. 이때 에너지를 구해보면 여기다 집어넣고 두 번 미분해서 에너지를 구해보면 에너지는 EM분의 K제곱 H바의 제곱으로 표시됩니다. 이건 우리가 전 강의에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는 거는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 1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해는 A의 exponential, B의 exponential 마이너스 ikx 이렇게 쓰거나 또는 A의 sin kx 더하기 B의 cosine kx 이렇게 쓰거나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구했을 때 둘 다 에너지는 EM분의 K제곱 H바의 제곱으로 주어지고 이때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에너지는 아직 양자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모든 값을 가질 수,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배워보면 에너지가 양자화 되겠지만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에요. 자, 풀어봅시다. 실제로 우리가 유명한 파티클러 박스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1차원 상자 속에 갇혀있는 입자예요. 그래서 입자는 이러한 상자 속에 갇혀있고요.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상자 속에 갇혀있고 상자의 길이는 0에서부터 L까지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L까지인 상자 속에 갇혀있는 입자가 1차원으로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0보다 작은, x가 0보다 작은 구간이나 x가 L보다 큰 구간에서는 포텐셜이 무한대예요. 그래서 무한대의 장벽이 있어요. 이런 가정하는 거죠. 이러한 이 가상적인 공간을 가정하면 입자는 이 밖으로는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상자 밖으로는. 왜냐하면 장벽, 배리어가 무한대의 배리어가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어요. 즉 여기서는 풋사이가 무조건 제로입니다. 이쪽에서도 풋사이가 무조건 제로고요. 이 안에서만 입자의 파동함수 풋사이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자를 한번 가정해 보는 거죠. 길이가 L인 1차원 상자 속에 입자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안에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당연히 이걸 푸는 거죠. dx 제곱분의 1차원이니까 d제곱 풋사이는 포텐셜은 없고요. 여기선 포텐셜이 0이고 여기선 양쪽에선 포텐셜이 무한대인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상자 안에서는 포텐셜이 0이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이 풋사이 이렇게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를 풀 겁니다. 이거의 일반해가 뭐라 그랬냐면 아까 익스포넨셜로 써도 되고 사인 코사인으로 써도 되는데 편의상 사인 코사인을 한번 써봅시다. 이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쉬우니까요. 그래서 풋사인은 C sin kx 더하기 D 코사인 kx로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완전한 독립적인 해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에너지는 여기 집어넣고 이제 풋사이를 여기다 집어넣고 풀면 에너지는 EM분의 K제곱 H/제곱이 됩니다. 뭐 해보시면 알겠죠?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K가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해서 풋사이를 두 번 미분한 것이 마이너스 K제곱에 C 사인 KX 더하기 D 코사인 KX 꼴이 돼요. 해보시면 앞서서 봤겠지만 즉 얘가 풋사이니까요. 두 번 미분했을 때 즉 이 값이 뭐냐면 마이너스 K제곱 풋사이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n분의 K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네요. 플러스 2n분의 K제곱 H/제곱이 풋사이가 2풋사이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에너지가 얼마냐면 플러스 2n분의 K제곱 H/제곱 이게 되는 거죠. 즉 이게 에너지입니다. 사실은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풀었어요. 아직까지는 양자화되어 있지 않은데 자,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부르는 경계 조건이 들어가면 이제 에너지가 에너지와 파동함수가 양자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 때는 양자역학적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 때는 경계 조건이 뭔지를 잘 살펴봐서 적용을 해야 돼요. 경계 조건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선 풋사이가 0일 때, 그러니까 길이가 x가 0일 때 풋사이는 0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상자 속 입자에서 얘가 이제 어떤 파동함수를 가질지 모르는데 어쨌든 요 시작점하고 요 끝점에서는 0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리어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풋사이는 0이었잖아요. 여기서 풋사이는 전부 0이라고요. 풋사이는 0이라고요. 이쪽도 풋사이는 0이라고요. 이렇게 0이라고요. 그런데 양자역학의 가설이라는 게 postulate가 있었죠.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슈레딩거 이퀘이션도 있고 보네 인터프리테이션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acceptable wave function이라는 게 있었어요. 웨이브 펑션으로 받아들여지려면 파동함수로 받아들여지려면 최소한 4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가 뭐 싱글 밸류드여야 된다. 그 다음에 어느 점에서도 무한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연속이어야 된다. 1차 미분도 연속이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었죠. 그때 연속이어야 된다는 풋사이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 벽에 베리어의 바깥쪽에서 지금 풋사이가 0이잖아요. 근데 연속이려고 하면 이 안에서 어떤 값을 어떻게 갖더라도 연속이려고 한다면 요 끝점에서는 0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끝점 바깥쪽에서 풋사이가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경계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0일 때 0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고 필요하고 L일 때도 0이어야 된다는 두 개의 경계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첫 번째 경계 조건 풋사이 0은 0을 집어넣고 한번 풀어봅시다. 즉 x가 0일 때 풋사이 0은 0이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x 대신 0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풋사이가 사인 0도는 0이고 코사인 0은 1이니까 뭐만 남냐면 d만 남습니다. 그죠? x가 0일 때 풋사이는 d만 남는데 얘가 0이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d는 0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됩니다. d가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기 때문에 풋사이는 자연스럽게 c sin kx만 남게 됩니다. 그죠? c sin kx만 남아요. 자, 근데 풋사인 L도 0이어야 돼요. 두 번째 경계 조건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여기다가 L을 집어넣으면 풋사이 L은 C sin KL이 되죠.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죠. C sin KL이 0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경계 조건이 그거죠. 그러면 C가 0일 수도 있고 sin KL이 0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C가 0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C가 0이란 말은 풋사이가 C도 0이고 B도 0이라서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sin 전체 웨이브 펑션이 언제나 0인 거죠. 여기도 0, 여기일 때도 0, 여기일 때도 0이잖아요. 풋사이가 0이란 말은 풋사이 제곱도 0이란 말이고 풋사이 제곱이 0이란 말은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온 동네에 더 걸쳐서 0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1이어야 되니까요. 따라서 이 안에서는 풋사이가 0일 수는 없어요. 전체 영역에 더 걸쳐서 다. 따라서 C가 0일 수는 없으니까 이건 안 되니까 sin KL이 0일 수밖에 없다고요. sin KL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는 풋사이는 지금 C sin KL은 정해졌는데 sin KL은 0이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sin KL이 0이려면 KL이 n파이면 됩니다. 그리고 n은 정수일 때 sin KL은 0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풋사인은 C 사인 KL을 얻었는데 뭐가 0이 돼야 되냐면 KL이 n파이니까 K는 L분의 n파이가 되고 n은 1, 2, 3 정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웨이브 펑션 자체가 양자화됩니다. 특정한 웨이브 펑션만이 허용된다는 거죠. K가 L분의 n파이를 만족해야 되고 n은 1, 2, 3인 웨이브 펑션만이 허용됩니다. 즉 풋사인은 C 사인 K L 꼴인데 이때 K는 L분의 파이, L분의 2파이, L분의 3파이, L분의 4파이 이런 애들만 허용되는 사인 KL만 허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아까 본 것처럼 에너지는 EM분의 K제곱 H바의 제곱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K가 뭐냐면 L분의 N파이잖아요. K는 L분의 N파이니까 이걸 쓰면 EM L제곱분의 N제곱 H바의 제곱 파이 제곱이 되고 H바는 2파이분의 H니까 그것까지 집어넣으면 8M L제곱분의 N제곱 H제곱 이렇게 됩니다. 바꾸면. 그런데 방금 본 것처럼 N은 정수여야 합니다. N은 1, 2, 3 하는 정수여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8M L제곱분의 N제곱 H제곱이니까 허용되는 에너지는 8M L제곱분의 H제곱, 8M L제곱분의 4H제곱, 8M L제곱분의 9H제곱, 8M L제곱분의 16H제곱 등등으로 양자화 되어 있게 됩니다. 특정한 에너지만이 허용되죠. 즉 경계 조건을 집어넣고 문제를 푸는 순간 웨이브 펑션도 양자화되고 에너지도 양자화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다 결정을 했어요. 풋사인은 C 사인 K X꼴이고요. 근데 K는 L분의 N파인데 N은 1, 2, 3 되는 정수만이 허용되고 에너지는 8M L제곱분의 N제곱 H제곱 이렇게 결정이 됐고 근데 둘 다에 걸쳐서 N은 1, 2, 3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수밖에 될 수 없어서 풋사이도 양자화되어 있고 에너지도 양자화되어 있게 됩니다. 자, 결정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C입니다. 자, 앞에 있는 C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죠. 얘를 결정하려면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얘를 결정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노멀리제이션입니다. 즉 언제나 노멀리제이션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 하나는 있는 거예요. 노멀리제이션은 뭐냐면 전 영역에 걸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1이다 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이 앞에 있는 C를 한번 결정해 봅시다. 그럼 풋사이는 결정해 놨으니까 입자의 확률 밀도는 풋사이 스타 풋사이죠. 이게 실함수니까 C제곱 사인제곱 KX입니다. 그냥 C제곱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요. C제곱 사인제곱 KX가 되고 전 영역이란 여기서 0에서 L까지입니다. 0에서 L까지에 걸쳐서 이걸 적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0에서 L까지 C제곱 사인제곱 KX DX 적분해보면 됩니다. 자, 이걸 적분할 때 우리가 앞서서 사인제곱 KX는 적분이 쉽게 잘 안 되는데요. 좀 지우고 이 사인제곱 KX 적분하는 건 우리가 앞서 강의에서도 한번 다루어 보았는데 사인의 백악 공식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코사인 EX가 코사인 제곱 KX 빼기 사인 제곱 KX 코사인 제곱은 1-사인 제곱이니까 1-사인 제곱 KX가 됩니다. 따라서 사인 제곱 KX는 2분의 1의 1- 코사인 2KX가 되죠. 사인 제곱 KX는 적분하기 어렵지만 코사인 2KX는 쉽게 적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인 제곱 대신에 2분의 1의 1-2 코사인 KX를 집어넣고 적분하면 됩니다. 이거 앞서서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쉽게 이 적분을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적분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C제곱의 이 적분값이 2분의 L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나왔고요. 그래서 2분의 C제곱 L이 1이 됩니다. 이게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전형에 걸쳐서 1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C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C는 L분의 2의 2분의 1승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완벽한 해와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해는 C, 즉 L분의 2의 2분의 1승 곱하기 사인 KX, 즉 L분의 N파이 X입니다. 언제나 N은 1, 2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X는 0에서 L 사이의 값을 당연히 갖는 파티클 이너 박스, 상자 속 입자 문제고요. 에너지는 8M L제곱분의 N제곱 H제곱으로 표시됩니다. N은 1, 2, 3으로 나가는 정수. 즉 파동함수와 에너지가 모두 양자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원래 양자화되어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고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순간 이제 양자화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즉 미시세계의 이 입자의 에너지는 특정한 에너지 값밖에 못 갖는다는 걸 우리가 실제로 한번 풀어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웨이브 펑션인 푸사인은 이런 꼴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L분의 2의 2분의 1승 사인 L분의 n 파이 x입니다. 정기화까지 되어 있는 웨이브 펑션입니다. n의 값에 따라서 여러 개의 불연속적인 여러 개의 푸사인 웨이브 펑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n이 작으면 에너지가 작을 거고요. n이 크면 에너지가 클 겁니다. 에너지가 작은 순서부터 한번 써볼게요. n이 1일 때가 에너지가 가장 작겠죠? 그래서 n이 1일 때는 푸사이가 어떻게 될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L이라고 해봅시다. 0에서 L까지. 푸사이가 어떤 형태냐면 n이 1이면 sin L분의 파이 x 꼴입니다. 그죠? 그래서 x가 0일 때 0이 되고요. x가 L일 때 0이 됩니다. 그죠? sin 파이가 되니까. 그래서 x가 L일 때 sin 파이가 되니까 sin 파이가 되는 이런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죠? 곡선이 그려집니다. 자, n이 2일 때는 n이 2일 때라면 sin L분의 2파이가 되죠. L분의 2파이가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n이 3일 때는 L분의 sin L분의 3파이가 되고요. 앞은 언제나 L분의 2의 2분의 1승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물론 n이 4일 때는 이제 그릴 수 있겠죠. 끝은 언제나 0이고 몇 개가 생기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n이 4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겠죠. 위로 올라갈수록 n은 커지고 에너지도 커지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입자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입자가 위아래로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운동하고 있다는 의미 아닙니다. 이게 파동 함수의 의미는 입자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의미지 입자가 실제로 막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든 입자의 성질이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때 그 파장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한 슈레딩거 이퀘이션 원 디멘셔널 파티클러 박스 문제의 웨이브 펑션의 특징입니다. 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말이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파동은 더 샤프해집니다. 여기는 느슨했고 여기는 되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변하잖아요. 샤프한 커브를 갖게 되고 노드가 많아집니다. 노드란 말은 x축하고 만나는 점이에요. 파동이. 그럼 여긴 노드가 없었는데 여긴 하나 생겼죠. 여긴 노드가 2개 생겼죠. 여긴 노드가 여기 하나, 둘, 3개 생겼습니다. 즉 노드의 개수는 n-1개입니다. 즉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노드의 수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파장은 줄어듭니다. 그죠? n이 1일 때의 파장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L이 파장이고요. n이 2일 때는 파장의 길이가 L이고 n이 3일 때는 파장의 길이가 2분의 3L이고 이런 식으로 파장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파장하고 에너지는 반비례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n이 커질수록 파장은 짧아지고 운동 에너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올라가는 건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n제곱의 비율로 올라갑니다. 즉 1, 4, 9, 16, 2배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파동 함수와 에너지의 특징입니다. 파티클러 박스 문제의 파동 함수와 에너지의 특징이죠. 자,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파티클러 박스의 웨이브 펑션과 에너지는 이렇게 지금 표시됩니다. 그죠? 그래서 웨이브 펑션은 L분의 2의 2분의 1승 sin L분의 n 파이 x고요. 에너지는 8m L제곱분의 n제곱 h제곱인데 n은 언제나 1, 2, 3이기 때문에 파동 함수도 디스크리트하고 즉 임의의 값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의 파동 함수만 있고 에너지도 역시 임의의 값이 아니라 특정한 디스크리트한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최저 에너지는 8m L제곱분의 h제곱 즉 n이 1일 때입니다. n이 1일 때죠. n이 1일 때가 최저 에너지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n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어서 n을 풀 때 sin kl이 0이 돼야 되니까 kl은 n파이다 이렇게 풀고 n이 1, 2, 3 이렇게 풀었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정수다. 근데 n이 0부터 시작해도 되고 0도 돼요.
n은 0이어도 sin kl이 0이 되니까요. 근데 0부터 시작하지 않고 1부터 굳이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양자역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저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양자역학적인 이유 때문에 최저 에너지가 있게 됩니다. n1부터 정의를 해서 우리가 정수값을 정하게 돼요. 최저 에너지가 0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uncertainty principle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자역학의 이것도 가설, postulate 중에 하나죠.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즉 언제나 uncertainty principle은 맞다고 가정하고 가는 건데, uncertainty principle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델타 x하고 델타 px를 곱하면 2분의 1 h바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거잖아요. 즉 최저 에너지가 0이란 말은, 에너지가 0이란 말은 px도 0이란 말이잖아요. 운동량도 0이란 말이잖아요. 2n분의 p제곱이 최저 에너지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0이란 말은 운동량도 0이란 말인데, 운동량이 0이란 말은 델타 px가 0이란 말인데, 델타 px가 0이려면 델타 px 곱하기 델타 x가 어떤 값 이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델타 x가 무한대일 수밖에 없어요. 무한대여야 돼요. 요 식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언제나 성립해야만 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자 속 입자잖아요. 상자 속 입자는 델타 x가 한계가 있거든요. 유한하거든요. 그래서 상자 안은 델타 x가 유한하기 때문에 델타 px가 0일 수 없어요. 즉 최저 에너지가 0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양자역학적인 첫 번째 하나의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양 끝단에서 지금 0에서 L에서 여기서도 풋사이가 0이고 여기서도 풋사이가 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데 나머지 모든 위치에서 0일 수는 없어요. 그럼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0이 돼버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따라서 풋사이는 무조건 어딘가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하여튼 뭔가 있어야 돼요. 휘어져 있어야 된다고. 커브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얘기는 최저 에너지가 0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풋사이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최저 에너지가 0이 아니기 위해서 n은 1부터 시작합니다. 수학적으로는 n 0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n이 1부터 시작하는 걸로 정의하는 거죠. 양자역학적인 이론에 맞도록.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가 정의할 때 8m L제곱분의 n제곱 h제곱 하고 n은 1, 2, 3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인접하고 있는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는 2의 n 플러스 1에서 2의 n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8m L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h제곱에서 8m L제곱분의 n제곱 h제곱을 빼주면 되고, 그래서 2n 플러스 1의 8m L제곱분의 h제곱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 사이의 에너지 사이의 간격은 커진다 그런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n이 1일 때 8m L제곱분의 h제곱이고 n이 2일 때 8m L제곱분의 4h제곱이고, 그죠? 에너지가 4배가 되고 n이 3일 때는 9배가 되고 n이 4일 때는 16배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1, 4, 9, 16 이런 식으로 이 차이가 3, 이 차이가 5, 이 차이가 7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접하는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는 n이 증가할수록 커집니다. 에너지 간격이. 자, 근데 잘 보면 이게 두 에너지 준위 사이의 차이인데 L이 커진다면 간격은 줄어들게 됩니다. 얘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그죠? L이 커질수록 에너지 간격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이 L이 만약에 상자라면 뭐 1cm, 뭐 10cm 이런 식의 상자일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는 L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다루는 미시 세계, 즉 원자나 분자보다는 L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에너지 차이가 있어서 불연속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가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L이 너무 크기 때문에. 즉 L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간격은 줄어들어서 연속적인 에너지인 것처럼 보이는 고전역학적인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L이 충분히 작으면, 즉 원자 하나의 크기, 뭐 분자 하나의 크기 정도가 되면 L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 간격이 꽤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공 던지고 뭐 돌 던지고 하는 쪽에 일반적인 역학에서는 이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 준위의 간격을. 근데 우리는 앞으로 원자나 분자 이런 걸 다룰 거기 때문에 이 에너지 준위 차이의 간격이 꽤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요.
즉 L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간격은 줄어들면서 우리가 아는 우리 세계, 지금 고전역학적인 세계로 넘어오게 되는 거라서 고전역학을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어지는 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은 서로 다른 학문이 아니고요. 서로 상보적인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모든 걸 설명하는, 즉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맞기는 하지만 거시세계 쪽으로 넘어오면서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이 점점 같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이 세상에서는 고전역학을 쓰나 양자역학을 쓰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어본 파티큐널 박스의 프로버빌리티 덴시티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확률 밀도죠. 확률 밀도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냐면 푸사이 제곱에 비례합니다. 근데 우리가 풀어본 파티큐널 박스 문제의 푸사이는 실함수기 때문에 그냥 푸사이 제곱으로 풀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C 푸사이가 C 사인 KX 이런 꼴이었기 때문에 실함수입니다. 따라서 푸사이 제곱은 C 제곱 사인 제곱 KX입니다. 우리가 C가 L분의 2의 2분의 1승이었으니까 C 제곱은 L분의 2가 되고요. 푸사이 제곱은 사인 제곱은 L분의 N 파이 X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본 것처럼 N이 1일 때 0에서부터 L까지라고 생각해봅시다. 푸사인이 이렇게 생겼죠. N이 2일 때 푸사인은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 N이 3일 때는 노드가 하나 더 생겨서 이렇게 생겼을 거고, N이 4일 때는 똑같은 공간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요건 푸사이고요. 푸사이 제곱으로 한번 해볼까요? 푸사이 제곱하면 N이 1일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기겠죠. 뭔지 모르지만 N이 2일 때는 마이너스 부분은 제곱이 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N이 3일 때는 이렇게 3개, 봉우리가 3개일 거고요. N이 4일 때는 봉우리가 4개일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N이 아주 커지면 봉우리의 개수가 거의 무한대처럼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길 때 N이 그냥 즉 이렇게 똑같은 그림으로 그려질 겁니다. 즉 N이 무한대가 되면 이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어느 위치에서나 같아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요. 즉 하이 퀀텀 넘버에서는 N이 올라간다 그런 말입니다. 퀀텀 넘버가 커진단 말은 이렇게 N이 매우 커지면 고전역학이 양자역학하고 같아집니다. 이 양자역학의 결과가 N이 1이나 2이나 3일 때는 의미가 있지만 N이 매우 커지면 고전역학의 결과가 같아지는 거죠. 즉 박스 안에 들어있는 입자가 바닥 상태에서는 어디가 가장 확률이 높냐면 그 상자의 가운데에서 발견될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얘가 익사이트 스테이트가 돼서 약간 여기에서 N이 2인 상태가 되면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제일 낮고요. 약간 왼쪽과 오른쪽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더 높아요. 3일 때는 요 세 군데에서 높고 두 군데에서 낮고 뭐 이런 식이 반복되는데 N이 아주 커지면 결국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X축 어디에서나 상자 안 어디에서나 같아지는 영역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즉 퀀텀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퀀텀 미케닉스,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의 결과가 일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대응 원리, 커리스판던스 프린시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세계는 고전역학적으로 다루는 세계는 N이 매우 큰 퀀텀 넘버가 매우 큰 세계라서 굳이 양자역학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0에서 스몰 L인 구간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 P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P는 이렇게 구하면 되죠. 0에서 L까지 적분을 할 거고 확률 밀도인 푸사이 제곱을 0에서 L까지 적분을 하면 됩니다. 푸사이가 뭐였냐면 L분의 2의 2분의 1승 사인 L분의 N파이 X니까 푸사이 제곱은 L분의 2의 사인 제곱 L분의 N파이 X를 0에서 L까지 적분하면 되죠. 근데 사인 제곱은 우리가 앞서서 적분하는 거 배웠죠? 사인 백악공식 이용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2x 적분하는 거니까 적분할 때 사인 2x로 적분이 쉽게 됩니다. 이런 걸로 적분해서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용해서 이렇게 풀면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라지 L분의 스몰 L 빼기 2n 파이분의 1 사인 L분의 2n 파이 L이 됩니다. 요게 0에서 L 사이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입니다. 문제에 한번 적용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최저 에너지 상태의 입자가 즉 N이 1일 때를 의미합니다. N이 1인 입자가 길이가 1.0 나노미터인 1차원 상자 안에 들어있어요. 1디멘셔널 파티클 박스 문제고요.
전체 길이는 즉 L은 1입니다. L은 1나노미터고요. 그런데 그 중에 0에서 0.2나노미터 사이, 여기 0에서 1 사이 상자 안에 있는데 그 중에 0에서 0.2나노미터 사이에 있대요. 전체 5분의 1이니까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5분의 1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전역학적으로는 그럴 텐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아니죠. 양자역학적으로는 요 식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따라서 라지 L인 1분의 스몰 L인 0.2 빼기 2파이분의 1 n이 1이니까 sin 2파이 n이 1이니까 파이 L L은 0.2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L은 1이고요. 그 집어넣으면 계산기에다 집어넣고 풀어보면 얼마 나오냐면 0.05 나와요. 원래는 거시적이라면 거시적인 상자에서는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늘 똑같기 때문에 어디서나 지금 0에서 0.2 사이에서 발견할 확률은 5분의 1, 즉 20%여야 될 거예요. 20%의 확률로 이 안에서 발견돼야 될 텐데 실제로 양자역학에서는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0.05%밖에 안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본 것처럼 n이 1일 때 풋사이가 0에서 L 사이에서 어떻게 표시되냐면 풋사이가 이렇게 표시되니까 당연히 풋사이 제곱도 이런 꼴을 가지고 있겠죠. 이런 꼴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여기서 제일 높아요. 이쪽에서 0에서 0.2 사이에서는 굉장히 적다고요.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똑같지 않고, 똑같으면 여기가 20%일 텐데 매우 작기 때문에 여기가 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전역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n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n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면 이 식에서 n이 아주 클 때 요 n 때문에 분모의 n 때문에 얘가 전체가 없어져요. 얘가 없어진다. 얘가 0이라고요. 그럼 뭐만 남냐면 L분의 라지 L분의 스몰 L만 남아요. 그럼 라지 L이 1이고 스몰 L이 0.2니까 집어넣으면 20%가 됩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전역학적인 세계의 20%랑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게 되죠. 즉 n이 커지면 모든 현상이 양자역학에서 고전역학의 결과하고 일치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커리스판던스 프린시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대응 원리입니다.